오늘 보는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샘플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1번에 무슨 건이에요? 지상권. 일반 지상권과 관련된 거.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1번에서. 자, 틀린 거 그랬으니까 이제 X인데 봐봐요. A가 토지가 있어요. 토지 주인이죠. 자, 그럼 B라는 사람은 지상권을 설정해서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죠? A가 B한테. 그죠? 그럼 토지를 빌린 자는 누구의 B예요? B죠. 그럼 이 사람은 지상권자, 이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죠. 요 B라는 사람은 토지를 빌렸어요? 수목을 빌렸어요? 토지를 빌렸죠. 그러면 우리 지상권 설정할 때 지상권의 목적하고 지상권의 객체가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상권의 객체는 뭘까요? 토지죠. 지상권의 목적은 수목, 건축물, 건축물이거든. 그러면 1번 봐봐요. 자, 지상권 설정이 목적이 된, 잘라봐요.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어때요? X. 땅을 빌린, 땅이 소멸해야 소멸하죠. 건물이 멸실한다 해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1번이 아리까리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자, 토지를 신고해서 땅을 빌린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수목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를 잘 못 키워.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뭘 빌린 거죠? 땅을 빌린 거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대해서, 1번 지문에 대해서 틀린 사람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 직접 채점해봤더니.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지상권은 무슨 물건인데? 영익 물건이죠.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한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한매권이 행사하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읽어봐요. 성립할 수 없죠. 자, 한매권은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다. 이제 해와야 돼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거기에다 줄 한번 넣어놓고 3번 쓴 사람도 오히려 많더라고요. 3번은 맞고요. 자, 4번에 법원이 결정한 지료를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2년이죠.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담보 가치를 막기 위하여 저당권 명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결론 소멸한다.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이 지상권과 관련된 특히 1번을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번하고 3번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상권에 특수 지상권이 있어요. 특본 뭘까요? 분묘기지권. 줄 쳐놔봐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의 설명 중 옳은 것. 특히 1번 쓴 사람이 많아요. 봐볼까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잘라봐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어때요? X죠.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시효취득하죠? 분묘기지권.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1번은 X가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 의사가 추정된다. 어때? X.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죠. 뭐면 되죠? 평온 공연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 의사까지 추정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 의사가 추정된다. 어때? X. 자,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써놔요. 2번은. 자,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라고 써놔요.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태어날 때도 뭐예요? 벌럭이죠. 돌아가실 때도 벌럭. 그렇죠. 이게 바로 분봉이죠. 분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분묘기지권은 따로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3번은 결론적으로 X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지등 요건이다. 어때? X. 그렇죠.
자, 4번에 분묘 기지권을 시효치득한 자는 지로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시효치득은 무상이 원칙이야. 가로 열고 무상이라고 써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에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동그라미.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어때요? X. 5년이 아니죠. 수호, 봉사,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분묘기지권도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요, 기본적인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으라고. 아, 지상권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법정지상권 줄 쳐놔봐요.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자,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문제 3번을 풀 때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요거, 차이점 두 개. 두 개가 딱,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차이점은? 다 까먹었죠? 뭐라고 써놨죠? 임의경매. 요거는 강제경매. 이게 차이가 나타나죠. 또 차이점은? 강행규정이고 임의규정이야. 이게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요거는 임의경매, 즉 저당권 실행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요거는 강제경매입니다. 요거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요 임의규정은 어때요? 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특약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특히 이제 요 법정지상권과 촬영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 요건을 한번 불러봐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자, 토지에 뭐예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 그렇죠. 건물이 존재해야죠. 자,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돼.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돼요.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뭐가 설정이 돼 있어야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죠.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 즉,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뭐예요?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자,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발생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야. 자, 법정지상권은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토지에 뭐가 존재하죠? 건물이 존재.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인정되는 게 읽어봐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야.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조건 판서를 해야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시간이 많이 걸려. 자기가 뭐예요? 판례를 많이 읽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가서 따져봐야 돼. 요 요건에 따라서. 그럼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3번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1번 가볼까요? 갑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대. 올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어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4번을 가봐요. 4번. 자, 우리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 미등기물을 매수하여 잘라봐요.
자,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놓은.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의리 설정인 저당권이 집행되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 제한권이 성립한다. 어때? X.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봐봐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했죠. 토지와 건물이 읽어봐요. 동일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2단계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2번하고 3번하고 5번은 자기가 요걸 읽어가면서 자꾸 끼워 맞춰봐야 돼요. 평상시는 안 돼요. 집에 그러면 요걸 자꾸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딱 정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보죠. 읽어봐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야 돼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인정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법정 지상권. 자, 4번에 그러면 4번에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줄 한번 닦아놔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3번하고 4번은 둘 중에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근데 1번은, 자, 1번도 1번 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 법정 지상권, 양도 동그라미, 양도. 양도가 뭐예요? 즉,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취득 자체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래서, 자, 요걸 또 꼼꼼하게 해놔야 돼.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법정지상 취득은 몇 조로 가요? 187조. 법정지상권에 뭐라고 써놨어요? 양도. 양도는 뭐예요? 등기해야 돼. 그러면 정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쓴 사람이 많아.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하여 거기 줄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어때? X. 등기할 필요 없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2번에 등기하여야 거기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5번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몇 개씩 자기한테 올리면 돼요. 한 자기 맞는 점수에 2개, 3개 정도로 올려놓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식사하고 와서 식권정해가지고 눈이 감겨요. 시험 문제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못 때려요. 멍 때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보다 2, 3개만 더 채점하면 돼. 자기가 만약에 2개 맞았다. 그럼 몇 개? 실제 시험은 한 4, 5개 더 맞는다는 겁니다. 2, 3개. 이게 혼수 상태야. 식사하고 나서니. 제일 힘들 시간에 보는 거거든. 힘들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3번에 한번 볼까요? 법정 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뭐예요? 물건이니까. 자,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서 거기에다 줄잖아요. 누가 정하죠? 법원이 정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동그라미. 자,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줄잖아 봐요. 여기 봐봐요. 무슨 규정이죠?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임의가 뭐예요? 특약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뭐가 없어야 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의할 때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결론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요 정도 수준이 올해 시험도 요 정도 수준이니까 저희가 3번의 법정 지상권, 4번의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요걸 5개 지문을 저희가 샘플로 잡아서 좀 나름대로 딱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지역권 요 문제는 그래도 틀린 사람이 거진 없더라고요. 지역권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 못 풀면 지역권은 한 문제 놓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최소한은 이 정도는 풀어내야 됩니다. 그럼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지역권에서 우리 늘 노력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뭐예요?
서비스죠. 서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가 편익이라고 그랬죠. 편익. 편익.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길이다. 길, 그렇죠. 길만 있어요? 늘 조만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길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요거는 부자기. 그러면 지역권은 자기도 있고 부자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역권, 그러면 이제 머리 정리가 딱 정리가 돼야 돼. 여역지. 그 다음에 읽어봐요. 성역지. 자, 그러면 여역지에서 요자가, 요 봐봐요. 요자가 무슨 요자예요? 필요할 요자. 그러면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가 즉 여역지라는 거야. 자, 성역지는 성자가 무슨 성자라고 그랬죠? 줄성자. 영어는 뭐예요? 주는 토지야.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돼. 영어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영어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영어는 뭐예요? 그러면 여역지권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역지권자를. 자, 지역권자. 자, 성역지권자를 지역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지역권 설정자. 이거부터 잘 잡아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성역지는 자기 토지예요, 타인 토지? 뭐예요? 살짝 바깥쪽에 놔둬요. 금방 틀리네요. 요거는 뭐예요? 타인 토지야. 타인 토지. 타인 토지. 요거는 자기 토지. 그럼 지금 뭐예요? 지역권의 개념도 못 잡고 지역권을 풀 수는 없죠.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권? 지역권이. 그럼 지역권은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이걸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전부 막혔다고 그랬죠. 요건 토지는 맹지죠. 그럼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 그럼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 여기에 여역지가 되는 거야. 여기에 올라갔다. 뭐예요? 성역지. 그럼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죠. 성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지거죠. 지거. 요건 타인 토지죠. 또 하나 우리가 잡아놓을 거는 주라는 것은 요는 주의 종이에요. 주, 정은.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최소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지역권은 그럼 봐봐요. 이 토지는 누구 토지? A 토지, B 토지. A 토지죠. 그러면 A는 뭐예요? 배타적 점유를 안 해. 그래서 지역권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자, 점유 X를 잡아야 돼. 점유 X. 점유 X가 무슨 점이죠? 준점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역권은 점유 X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읽어봐요. 점유 X다. 그럼 반환 정권은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부종성이라고 그래. 여기 이전하면 이전한다. 수반성. 자,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설명 중 틀린 것. 자,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잘라봐요. 불법 점유자는, 자, 불법 점유자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없죠? 성역지의 점유가 침탈 동그라미. 침탈된데도, 자, 지역권자는 성역지의 반환을 읽어봐요.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여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어때? X.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우리가 29회 때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줄 거는 여역지는 다시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 일부라는 거. 자, 3번에 여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공인자가 1인이 지역권을 취득 동그라미. 취득은 어때요?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럼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쉽게 이를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은 다시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러니까 지역권과 관련돼서 이 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 못 풀면 우리 지역권 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이 정도 의미를 반드시 잡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해서 지역권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역권 문제 풀 때 다시요. 요거는 반드시 잡아야 돼. 자, 요거 타인 토지를 뭐예요? 성역지. 자기 토지는 여역지. 그럼 여역지권자를 뭐라고 그래요? 지역권자. 성역지권자를 지역권 설정자. 그럼 지역권은 반드시 나옵니다. 요거보다 쉬우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문제 6번. 자, 문제 6번을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6번과 관련돼서. 자, 거기에 한번 써봐요. 자, 우리 전세건이 나올 때 반드시 풀어줘야 될 거는 봐봐요. 다시 우리가 한번 잡아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건을 설정해놨다. 전세건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건자, 이 사람은 전세건 설정자. 이 사람은 무슨 점이에요? 직접점이자. 이 사람은 간접점이자가 돼. 이 사람은 세입자의 주인이에요.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타주 점유자. 그러면 전세건의 문제를 풀 때 항상 바꿔서 읽어요. 뭘로? 세입자, 주인. 이걸로 바꾸면 뭐예요?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건자는 뭐예요? 세입자. 그럼 전세건 설정자는 주인이죠. 그러면 세입자, 주인, 세입자, 주인. 한번 바꿔볼까요? 틀린 것은. 자,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잘라봐요. 읽어봐요. 세입자는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어때? X 준용되죠. 직접점이기 때문에. 그럼 지상권, 지역권도 상인관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 자, 2번 읽어봐요. 세입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했대. 침탈이죠.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든 점유권은 있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3번, 2번 더 맞네요. 자, 3번에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읽어봐요. 세입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우리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하고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달라요.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럼 3번은 결론적으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봐요. 자, 주인이 전세권을 반환을 지체하면 읽어봐요. 세입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에서 문제를 풀 때 그게 하나의 푸는 요령입니다. 다시 전세권자를 뭘로 풀으라고요? 세입자, 전세권 설정자는 주인. 이렇게 풀으라고.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5번 한번 볼까요? 5번 읽어봐요. 세입자가 그 목적물을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직 안 했대. 자, 제가 노래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단란 지정을 만들어서 그건 안 돼요. 그 용도의 조천 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 세입자는 주인은 전세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독서실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노래방을 만들어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용도의 조천 행위만 하면 돼. 이 말은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목적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전세권과 뭐가? 범위가 필수 요소라는 거야. 범위가. 전세권과 범위.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결론,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걸 잡아놔야 돼. 자, 이거 그러면 봐봐요. 공부를 대충 하니까 그래. 그럼 오늘 거기 보조교재 한번 봐볼래요? 자, 보조교재가 된 거. 자, 거기 이제 지상권 한번 봐봐요. 지상권. 자, 페이지 5페이지. 자, 5페이지 찾았어요? 예, 거기 5페이지 보니까 테마 7번 뭐라고 나왔죠? 지상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야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정도를 모르고 있다. 그럼 풀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과 관련돼서 최장이에요, 최장이에요? 최장 규정은 있어, 없어? 없어. 제한 없어요. 영구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구 지상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최단 존속기간이 왜 최단이야? 최장은 없어요. 몇 년? 30년, 15년, 5년. 그죠. 지상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강행규정, 양도자유. 양도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결론 부여가 되는 겁니다.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규정. 그러면 예적으로 전세권, 아까 나왔죠?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3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지상권과 전세권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지상권은 강행규정, 전세권은 임의 규정이 된다. 자, 4번에 약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약정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야. 합의하면 유상 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료 2년 이상 연체했다.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봤던 질문이고.
자, 이번에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 행위,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이 소멸하면 읽어봐요. 저당권도 소멸. 건소당권이 소멸하면 결론적으로 지상권도 소멸하게 돼.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법정지상권 별표 5개 넣고 이걸 잘 따져놔요. 그러면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가서 저당 설정 당신인 동인 소유여서 근데 공동 저당을 신축해서 그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4개 정도는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반드시 잡아놔야 돼. 최소한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법정지상권은 첫 번째 요건 뭐라고 써놨죠? 머릿속에 써놔야 돼. 토지에 건물이 존재. 토지도 성인 토지도 값, 건물도 값.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걸 자꾸 생각 없이 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토지. 갑토지예요. 갑토지예요. 자, 가부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자, 각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요? 원래는 건물 등기부, 요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그럼 등기부가 몇 원 하돼 있다. 그러면 각각의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갑이 오라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요 사람이 돈을 안 갚아.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가 들어오거든. 낙찰을 받았어요. 누가?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숙제해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에 뭐가 존재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돼. 자, 읽어봐요. 토지도 갑, 건물도 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동일 소유자로 출발해야 돼. 자,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저당권 실행경매, 즉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근데 거기 법정지상권에 거기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속달을 해놔야 돼. 특히 2번 한번 볼까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러면 이거는 가로 열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딱 잡아서 마무리해줘야 돼. 최소한은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과 관련돼서 이미 두 문제는 확보됐어요. 자, 일반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 아니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테마 8번과 관련돼서 무슨 건? 지역권.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 나왔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뭐예요? 또 까먹었다. 점이 X라니까. 점이 X. 자, 점이 X. 배타적 점의를 안 한다니까. 점이 X라고 딱 하잖아요. 무조건 생각.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제죠.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결론.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의 위반성으로? 부정성.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틀렸던 사람 봐봐요. 여역지. 그러면 여역지 가로 열고 받는 토지라고 손살을 붙여요. 받는 토지. 그러면 가로 닫고. 자, 그러면 뭐예요? 직거의 남의 거예요. 직거. 그래서 자기 토지라고 써요. 자기 토지. 그러면 지역권 딱 써놔요. 한 필의 토지 전부, 토지의 전부예요. 한 필의 전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자, 이번에 성역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주는 토지가 되죠. 그러면 가로 닫고 자기 토지, 타인 토지죠. 그러면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1번과 2번을 모른다. 이거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3번의 여역지역 분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어.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4번의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죠. 자, 반환 청구권도 안 돼. 그래서 반환, 거기에다 줄 서나요. 반환 청구권. 우리 29회 때 2.5점짜리죠. 몇 년에 시효예요? 20년. 동그라미 쳐놓고. 자, 5번에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 유상이 언칙, 거기 나와 있죠. 자, 여역지, 거기 봐봐요. 여역지 소유자, 승역지, 통로 개설, 계속 표현, 거기에다 줄 서나봐요. 가로 안에. 점유 X 조심해야 돼요. 점유를 요건을 하지 않아요. 계속되고 표현된 거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불가분성. 유역지의 수인의 공인 경우. 유리 동그라미. 자, 유리한 것은 어때요? 유리한 거. 쉽게 가있죠. 유리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바로 이거예요. 불가분성과 관련돼서 1인 지역권의 취득은 쉽게 가야죠. 소멸시효 증단도 유리하죠.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고 불리한 경우 1인 지역권의 취득시효 증단은 전원에 대해서 사유죠. 전원에 대해서 사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그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저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전세권이 나오네.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거기 작년에 출제된 게 1번 한번 읽어봐요. 전세권. 자, 전세권. 자, 그 행강편잖아요. 자,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징그럽게 나오는 거죠. 징그럽게 나와요. 자, 소유자 변경 나와 있네요. 소유자가 변경하면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돼야 돼? 양수인한테 해야 돼? 양도인한테 해야 돼? 양수인. 양수인이 누군데? 신소유자. 자, 요즘 요거 때문에 난리죠. 요게 무슨 투자예요? 일종의 개입 투자죠. 개입 투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자, 3번은 전세권의 문제를 풀 때 항상 확인할 게 있어. 뭘 확인해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해 놔야 돼. 자, 그러면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무슨 지상권이 있죠? 법정 지상권. 그러면 거기 봐봐요. 건물 행강편잖아요. 건물 전세권, 최단 전속기간 몇 년? 1년. 법정 갱신권, 전속기간의 정함이 없다. 법정 갱신권 밑에다 187조라고 써놔요. 법정 지상권은 법정 갱신은 187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니까 건물이냐 토지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놔야 돼. 자, 그러면 4번에 읽어봐요. 세입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유익비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전유성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세권은 유익비는 있지만 뭐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유성 이렇게 해서 자, 5번에 양도 금지 특약 가능 찾았어요? 예,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자, 6번에 전세권 소멸시 동시행관계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뭐예요? 명문 규정 있는 거. 우리 하나 외워두면 참 좋아요. 여기 써놔봐요. 그 옆에 동시행관계 전담 원가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사행시를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전담 원가. 전이 뭐예요? 전세권. 여기는 뭐예요? 담보 책임. 여기는 뭐예요? 원상 회복 의무. 여기는 뭐예요? 가등기 담보. 요거는 동시 항변권이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아주 외워놓으면 아주 외워놔야 돼. 이거는 4개 정도는. 전담 원가. 전이 뭐라고요? 전세권. 담보 책임. 자,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해지해서 그 다음에 가족간 가등기 담보. 그래서 4개 명문 규정을 딱 외워놔야 돼요. 자, 전세권에도 동시행 항변권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과 관련돼서 건물의 일부야. 일부. 건물의 일부 동그라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있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잘 비교를 해봐요. 차이점 꼼꼼하게 해놔야 돼. 자, 건물의 경락재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있어. 그렇다고 이번에 건물의 전부에 대한 찾았어요? 건물의 전부에 대한 경매권은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할 등기 경매 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 경매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걸 조심해놔야 돼. 뉘앙스를. 자, 8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되는 후 전세권이 소멸돼서 자,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는 안 돼. 그래서 전세권 반환 채권을 압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8번도 뉘앙스를 조심해 놓고 특히 9번도 많이 틀려요. 전세권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의 분리 양도 찾았어요? 자, 1번을 꼼꼼하게 읽어봐요. 전세금 읽어봐요. 반환 채권만 양도 이거는 허용돼요. 그러면 2번 봐봐요. 읽어봐요. 전세금만의 양도 이거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의외로 꼼꼼하게 안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많이 까먹어서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세권과 관련돼서 그거 보고 키포인트 가보죠. 자, 건물 한번 읽어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건물 다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면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문제를 풀 때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용익물건, 용익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죠.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문제. 자, 1번은 무슨 것? 자, 다 까먹었네. 거기 1번. 지상권 문제 아까 풀었잖아. 두 번째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 분묘 기지권. 또 하나는 법정 지상권. 또 하나는 간섭법상의 법상 지상권. 또 뭐예요? 지역권. 그렇죠. 지역권.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토지냐 건물이냐. 벌써 자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영위권 나오면 뭐 셋 중에 하나면 봐봐요. 나올 게 뻔하잖아. 자, 일반 지상권이 나올지. 지상권. 지상권 유사의 특수한 지상 물건은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 여기에다 특수전항들 보이죠? 법정 지상권 366조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지상권 또 뭐예요? 지역권 또요? 전세권 나오는 게 이거잖아. 나오는 게 그럼 여기에서 이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거든.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요거 중에 하나가 또 출제사항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최소한 거기 우리가 이제 보충 자료나 나간 것들 그거 다시 한번 자기 거로 끌어들이라고. 거기걸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뭐에 대해서 보죠. 예측권. 한번 뭐에